이래서 일본어를 쓰고 싶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일하고 싶다. 이런 추상적이고 단순한 나의 생각들을 구체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매일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상상을 해보면서 이 세 가지를 해보길 추천합니다. 돈을 벌었다, 업계 지식을 얻었다, 직무 스킬을 얻었다. 제가 깨달은 직무 결정에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일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실험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고 싶은 게 없을 때 직무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한 구독자님께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일본 기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찾아보고는 있는데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질 않더라고요. 소나님도 취업과 전직을 하시면서 어떤 직무에 지원할지 정하실 때 자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하셨을까요? 특별한 계기가 아니더라도 소나님은 어떤 기준이나 동기로 직무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직무를 결정하고 중간에 직무를 변경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직무를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공유해 보려고 해요. 지금 취준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희망 업계나 직무를 결정하지 못해서 고민인 분들이나 혹은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본에서 일을 하면서 8년 동안 B2B 법인 영업으로 일을 했고 1년 좀 안 되게 웹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둘 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저의 호불호와 조건이 잘 맞아 떨어져서 고르게 됐던 것 같아요. 먼저 첫 직무로 B2B 법인 영업을 골랐을 때 제가 세웠던 기준은 딱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IT 업계에 가고 싶다. 두 번째, 대학에서 전공한 일본어를 활용하고 싶다. 세 번째,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일을 하고 싶다. 이 세 가지였어요. 굉장히 단순하고 추상적이죠. 하지만 업계를 고르고 직무를 결정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점은 이 정도 조건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왜 이런 기준을 세웠고 이 추상적이고 단순한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 취준을 했을 때는 자기 분석이라는 개념도 몰랐고 그냥 좋은 회사에 빨리 취직하고 싶다 이런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자소서는 써야 되니까 자소서에 쓸 경험들을 엑셀에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했었어요. 얼핏 보면 자기 분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력서에 쓸 경험을 찾겠다라는 목적성을 갖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성향과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관점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아까 소개했던 세 가지 기준을 세웠던 이유는 먼저 첫 번째, 일본어를 일에서 활용하고 싶다라는 기준을 세웠던 이유는 일단 저는 뭐든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배웠다로 끝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모든 걸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배우고 알게 된 것 중에서 이건 정말 흥미롭다 싶은 것은 꼭 한번 활용을 해보고 싶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게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내가 그냥 생각만 하던 것들, 그냥 내 안에 어떤 가설이던 것들을 이게 될까? 했는데 진짜 현실로 그게 이루어졌을 때 느껴지는 어떤 쾌감, 만족감, 벅참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4년이나 등록금을 내고 공부한 일본어를 일에서 꼭 활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일에서 활용을 하면서 좀 더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에서 저는 일에서 일본어를 활용하고 싶다라는 기준을 세우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일하고 싶다라는 기준을 세우게 된 것은 제가 원래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냥 막연하게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사회인이 되어서 일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잖아요. 그 상상 속에 내 모습이 오피스에 출근을 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건 정말 근거도 없고 뭣도 없지만 그런 모습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초, 중, 고 16년을 맨날 똑같은 장소에서 앉아서 계속 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앞으로 사회인이 돼서까지 맨날 똑같은 오피스에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모습은
그냥 싫었던 것 같아요. 영업이면 외근도 있으니까 회사 밖으로 나가는 시간도 좀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업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B2B IT 업계를 희망했던 거는 이것도 굉장히 단순한 계기였는데 2012년에 유학을 가서 2013년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딱 일반 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갈아타던 시기였어요. 작은 기계 하나가 정말 세상을 드라마틱하게 바꾸는구나 라는 걸 그 시대의 흐름에서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게 정말 대단하다. 나도 이런 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세상을 바꿀 만한 영향력이 큰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막 대학교에 인문학의 붕괴 이런 타이틀로 현수막이 걸리고 인문학의 쓸모에 대해서 묻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반작용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딱히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없다라는 상황에서 그런 시대의 커다란 변화가 아무래도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나도 IT에 관련된 업계에서 일을 하면 큰 힘을 갖는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IT 업계 회사들을 막 찾아보다가 LG CNS라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보게 됐는데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 시스템, 교통 시스템,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생활의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멋지다, 정말 힘이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었고 LG CNS 같은 일을 하는 회사를 일본에서는 IT SI라고 말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이쪽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고 싶은 게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준을 할 때 희망 업계와 직무를 결정하는 건 애초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울까 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그런 점에서 IT 업계가 더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왜냐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또 어떤 산업이든 모두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다양한 업계를 경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좋아하는 일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 업계를 선택함으로써 선택지가 좁아지지 않는다는 점도 저는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영업 직무도 뭔가 영업하면 빡세고 힘든 이미지이지만 앞으로 내가 회사원을 하든 창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영업은 모든 것의 기본이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을 지금 해두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도 딱히 뚜렷하게 뭔가 희망하는 직업이라든지 직무 같은 것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고른 업계도 직무도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지식이자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함으로써 무언가를 잃는다거나 앞으로의 커리어의 선택지가 좁아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처럼 이래서 일본어를 쓰고 싶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일하고 싶다, 이런 추상적이고 단순한 나의 생각들을 구체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월화수목금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매일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상상을 해보면서 이 세 가지를 해보길 추천합니다. 먼저 첫 번째,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땡땡 사원의 하루 같은 사원 인터뷰 기사를 최대한 많이 읽어보세요. 두 번째, 내 방, 일기장, 스마트폰 사진첩, SNS에 저장해둔 거, 내 가까이에 있고 내가 저장해둔 것들,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동경하는 사람, 롤모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적어보고 내가 그 사람을 왜 동경하는지 이유를 한번 적어보세요. 너무 사소해서 혹은 너무 막연해서 아니면 이거는 안 될 거야 라는 나의 편견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뒤로 밀어버린 생각이 어쩌면 나한테 가장 맞는 길일 때가 있거든요. 출퇴근하고 싶지 않다, 야근하고 싶지 않다, 혼자 작업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혹은 음식에 관련된 일이었으면 좋겠다, 음악에 관련됐으면 좋겠다, 배움에 관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게 어느 정도 쌓였다, 내가 원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한 4-5개 정도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화 작업을 하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만약에 음식에 관련됐으면 좋겠다라고 썼으면 음식 관련 업계 이렇게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어떤 회사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사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그런 걸 읽어보는 거죠. 어떤 미션을 갖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거를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런 건 되게 좋다, 이런 건 좀 싫다, 이런 게 생길 거예요. 그 직무로 일을 하는 사람의 뭐 유튜브나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업계라면 그 회사 말고 다른 회사들은 어떤 회사가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 집요하게 파고들다 보면 분명히 내가 집중하고 있는 어떤 특정 업계, 특정 직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그 직무로 일을 시작해봐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첫 번째 직무인 B2B 법인 영업을 어떤 기준으로 골랐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으로 영업직 8년 차가 되었을 때 왜 웹 디자이너로 직무 변경을 했는지, 많은 직무 중에서 왜 웹 디자이너를 고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해가 져서 조금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시작이 웹 디자이너로 직무를 변경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일과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공존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가 딱 29살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커리어도 그렇고 귀국을 고민하기도 했었고,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이대로 계속 지속하고 싶은가? 이 일을 지속했을 때 그 끝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모습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이 고민이 됐고, 처음으로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일을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상태, 내가 살고 싶은 하루가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는데 일이 방해가 된다면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회사 일은 즐거웠지만 아무래도 영업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타이트했고,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치고 8년 동안 남이 만든 거를 파는 사람으로서 살아오다 보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한계 같은 것도 있었고요. 여러 고민들을 거쳐서 다음 일은 이런 조건 기준으로 해야겠다라는 걸 정리했을 때 이런 내용이었어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보고 싶다. 지금까지 해온 일을 활용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관심 있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걸 제공하고 싶다. 장소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싶다. 내 일의 목표와 근무 시간 같은 걸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녁밥은 8시가 되기 전에 제때제때 먹고 싶다. 이 6가지가 그 당시에 제가 원하는 일의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회사에서 결정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근무 시간, 근무 장소, 또 휴일 이런 것도 회사에 맞춰서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에 할 일은 프리랜서로도 가능한 일이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소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꼭 출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어야 하고, 고객을 반드시 만나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6가지 조건들을 정리한 다음에는 구글에다가 디지털 노마드로 가능한 직업을 검색했어요. 몇 가지 직업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들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고 또 내 관심사에도 맞으며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뭔가라고 추려보니까 대학생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웹 디자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광고 영업으로 일을 하면서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SEO, 디지털 광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고,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웹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바로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였겠지만 비자상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에 회사에 먼저 들어가서 실력을 쌓고 어느 정도 혼자서도 할 수 있을 때 독립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후엔 책을 사서 독학도 해보고 교육기관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고 웹 디자이너로 취업을 했어요. 그때 사실 저는 나는 이제 웹 디자이너로 꼭 이걸로 먹고 살 거야 이런 다짐은 아니었어요. 해보니 그닥 나의 적성과는 그렇게 맞지 않다거나 내가 이 분야에 그렇게 소질이 없구나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영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창업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직업적으로 끌고 가지 않아도 다른 도전을 했을 때 웹 디자인 스킬,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든지 이거는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8년 동안 해왔던 영업을 잠시 내려두고 웹 디자이너라는 직무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망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직무 결정에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일을 하면서 확인해 볼 것 한 가지를 결정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업으로 첫 직무를 해봐야지 라고 결정을 했지만 사실 자신이 없고 이게 내 적성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때까지 이 일을 해보겠다 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적성에 맞고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결론이 나오면 좋은 거고, 내가 이 일을 해봤는데 이 직무에 특히 이 A라는 이런 부분이 나에게는 너무 스트레스고 힘들고 너무너무 하기 싫어. 그래서 이 직무가 점점 싫어진다 라는 결론이 나오면 다음 일을 선택할 때 이 A라는 쥐레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직무를 변경하든 업계를 변경하든 이 A라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수정을 하는 거죠. 타인에게 대가를 받는 일의 본질상 내가 모든 면에서 만족하는 일을 찾을 순 없겠지만 그럼에도 내 성향상 덜 스트레스 받고 덜 힘들고 더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고, 지금은 확신이 없지만 일을 하면서 그 방향을 조금씩 찾아가겠다. 이번 일에서는 이걸 하나 확인해 봐야지. 그럼 또 그 다음 일에서는 또 이걸 하나 확인해 봐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건 하나의 나의 커리어를 찾기 위한 실험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영업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 적성에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이 된다면 매일매일 일하는 그 과정 안에서 이런 업무를 할 땐 특히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특히 기뻤다,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해두다 보면 나는 이런 업무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요소가 많은 일은 나에게 잘 맞지 않아,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이것들을 근거로 나름의 결론을 내보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싫고 힘든 걸 다 피하고 도망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문제는 최대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개선할 수 없는 부분, 쉽게 바꿀 수 없는, 오히려 지켜나가야 할 나의 고유한 성향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직무를 바꾸거나 직장을 바꿔봄으로써 그걸 잘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 일에 대한 저만의 스토리를 쌓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맞는 일이라면 언제든 시도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방향을 바꾸는데 큰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뭔가를 시작하고 그만두는 것에 있어서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나름 근거 있는 믿음을 갖고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굉장히 만족감을 얻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회사원이라면 매일매일 일하고 있는 시간 속에서 어떤 업무를 할 때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학생분이라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 그 시간들을 재료로 나만의 스토리를 쌓아가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공유한 간단한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